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연준 미팅 때 미연준이 금리를 0.5%나 컷하면서 마켓이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연준이 금리를 0.5%나 컷했다는 것이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차트와 지표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영상은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100%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뉴스나 미디어 혹은 주위 사람들이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겁을 먹고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 차트를 공부하면서 마켓의 트렌드가 상향 트렌드에서 하향 트렌드로 바뀌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주위의 투자를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하셔서 큰 부를 쌓으신 분들이나 옵션 트레이드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 모두 100% 주식 차트를 가장 우선시하고 어떤 분들은 뉴스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로는 뉴스나 미디어에 헤지펀드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는 뒤로는 반대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헤지펀드들의 매수 매도는 주식 차트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주식 차트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 주식 차트 강의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매일매일 중요한 인덱스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차트들을 분석해서 나누고 있고, 이런 지표들의 분석을 토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드를 하면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주식 100개씩만 함께 매수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69,000불 혹은 9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연말에 대선도 있는데다가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켓에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차트의 중요한 지지선과 마켓의 모멘텀을 파악할 수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올해 이런 투자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저희와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나 컷한 것이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 연준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4년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컷했는데요. 첫 금리 컷이 0.25%가 아니라 0.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서는 첫 금리 컷부터 너무 크게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 달에 미 연준 미팅 이전부터 이미 43%가 넘는 전문가분들께서 미 연준이 금리를 0.5% 정도 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금리를 0.5% 컷하고 나서 지금 마켓이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마켓 크래시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는 과거 패턴을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나 인터넷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를 컷하고 나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컷 이후에도 리세션이 오게 될까요? 과거 마켓의 상황과 2024년의 마켓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미 연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하는 것과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를 안정적인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오르면서 2022년 6월에는 9.1%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바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켓에 큰 풀백이 왔었고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최근에 CPI 수치가 2.5%까지 내려와서 소프트 랜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바람에 많은 회사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빚에 대한 이자도 높아지면서 해고율이 올라가고 잡 오프닝이 줄어들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자, 2022년에 제넷 옐런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랐고 마켓 크래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2022년도에 큰 풀백이 왔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마켓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이 오르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다가 2022년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첫 금리 컷부터 0.5% 내리면서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닷 플랫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안에 금리를 0.5% 이상 더 내릴 가능성이 높고 2025년에는 금리를 3.5% 정도로 2026년도에는 3% 밑으로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미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경우 마켓 크래시가 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컷 이후에 마켓 크래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겁을 먹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조만간 오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정말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켓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컷 이후에 마켓 크래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낮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리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마켓 크래시가 오기보다는 금리 컷 이후에 마켓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켓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2022년 6월에 9.1%에서 2.5%까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금리가 5.5%까지 올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높은 수치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미연준 입장에서는 마켓 크래시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시면 미연준이 금리 컷을 하고 나서 리세션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금리 컷을 하고 나서 12개월 후에 마켓이 평균적으로 15%나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연준이 금리 컷을 하고 나서 리세션이 오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리세션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켓 크래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켓 크래시가 오기 위해서는 마켓의 상승 트렌드가 하향 트렌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분석할 수 있다면 마켓의 트렌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마켓의 트렌드와 2007년도, 2000년도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마켓의 트렌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4년 현재에는 200일간의 주가의 평균인 200 SMA가 오르는 추세이고 50일간의 평균인 50 SMA 역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SMA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상승 트렌드가 강한 마켓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미연준이 금리를 컷했을 당시에는 50 SMA와 200 SMA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마켓의 트렌드가 상향에서 하향으로 바뀌고 있던 지점에 미연준의 금리 컷이 일어났고 뒤따라서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이미 50 SMA가 200 SMA 밑으로 떨어져서 상향 트렌드가 하향 트렌드로 바뀐 이후에 미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를 컷하는 바람에 마켓 크래시가 왔었던 경우입니다. 자, 닷컴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마켓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고 금리 컷 이후에도 마켓의 상승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오기보다는 마켓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패턴이자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마켓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이 크게 떨어져야 마켓도 함께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S&P 500의 탑 10에 속한 주식들을 보시면 대부분 오르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큰 풀백이 오고 나서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50 SMA가 지지선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큰 풀백이 왔다가 200 SMA에서 반등하는 강한 상승 패턴의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역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만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아마존도 200 SMA에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모든 SMA를 두는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S&P 500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이 대부분 오르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릴 만한 마켓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마켓의 상승세가 갑자기 하향세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테크 회사들을 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큰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역시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오기보다는 마켓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 강세입니다. 8월 달에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일어나면서 마진콜로 인한 강제 매도로 마켓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1달러당 140엔화 근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엔화 강세로 1달러당 130대 엔화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연준의 금리 컷과 함께 뱅크 오브 재팬에서 당분간
당분간 금리를 높일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에 대한 피해가 사라지고 헤지 펀드들이 마켓에 투자를 다시 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하면서 그동안 이자율이 높았던 국채와 세이빙 어카운트들의 이자 역시 차차 낮아질 것이고 앞으로 2년간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국채와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 역시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와 세이빙 어카운트보다 수익률이 좋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국채 파킹된 자산이 무려 6트릴리언이 넘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은 분명히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 컷하고 나서 리세션이 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12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고 마켓의 하향세가 시작이 되어야 마켓 크래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매일매일 인덱스와 매수 매도를 생각하는 중요한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오늘은 미 연준이 금리 컷을 하고 나서 마켓의 움직임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